윤석열은 그냥 본인 심기를 거스르면 전부 반국가 세력이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심하면 더 심했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큰 문제들이 터지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한답시고 변명만 늘어놓고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입니다. 김건희에게 붙어있는 의혹만 몇 개인데 하나라도 특검이 시작되면 윤석열 김건희는 그 길로 지옥행 열차 직행입니다.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도 있었지만 그런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생산자란 누명을 씌웠습니다. 대통령과 권력 실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기관에 불려갔습니다. 공권력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논란 속에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도 크게 추락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른바 가짜뉴스란 표현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며 불쑥불쑥 등장했던 가짜뉴스는 실상 권력을 향한 비판의 뜻했고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면 극단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보다는 입을 틀어막는 제재와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몇몇 방송사들을 집중 겨냥한 방송심의기구의 유례없는 중징계, 특정 언론사 출입 기자가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과 부인 관련 의혹 보도는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사회의 금기로 여겨졌던 언론사와 언론인 압수수색도 윤석열 정부에선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판적 언론인을 기록적인 속도로 고발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쓴소리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MBC 기자를 향해 잘 들으라며 군사정부 시절 언론인을 습격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삭감, YTN 민영화, 공영 언론들을 옥죄는 탄압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최근 7년 새 최저인 60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의 실력자들은 후한 무치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포고령 사망,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급기야 불법 계엄의 도화선이 됐고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아직도 가짜뉴스를 외칩니다. 가짜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그리고 대통령 위에 권력으로 불렸던 영부인이 속마음을 들킨 한마디.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 아직 난 조선을 부패관에 난 목숨 걸었어. 언론의 생사여탈권쯤은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권부 핵심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 아주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이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 토론 때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크게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근데 이제 또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쭉 읽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정신 좀 차리라.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여론의 한 지표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모가 전화가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발신지 표시 제한이라는 거로 딱 오면은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이렇게 바꾸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한 것이 이제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이런 그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뭐 제 친구라고 저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지만 잘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뭐 좀 거침없는 얘기들을 막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주각주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당의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아니 뭐 좀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뭐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렇게 통해서 뭐 미리 날짜를 잡아서 뭐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거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미 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 하고 뭐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지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셨나? 만약에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뭐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